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 제3강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별 원가 계산의 위의와 절차, 두 번째는 개별 원가 계산의 배부까지 배워볼 거고요. 자, 전산세무 1급,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번에 있는 실제 개별 원가와 정상 개별 원가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산회계 하시는 분들은 1번이나 2번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전산세무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요것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개별원가 계산, 종원가 계산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 전산세무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별원가 계산을 제3강으로 꾸렸고요. 4강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이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무상대표 개정 과목 체크해 보시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제조원가 명세서 개정 과목 마찬가지 요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종류 이었었어요. 2강에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생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개별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의 위의예요. 소량으로 주문 생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량 다품, 소량으로 주문 생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공기, 배 또는 특수한 어떠한 기계들,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한 기계들이나 또는 건설업,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제조 지시서 또는 작업 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접비랑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원가표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즉 재료비, 직접비 얘네들, 직접 노무비들과 제조간접비를 구분해서 집계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및 배부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그쵸? 우리 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쵸?를 배부하는 과정이에요. 원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어떻게 배부를 하냐면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직접이 앞에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얘네들은 추적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대로 제품 A에 발생한 거는 제품 A에, 제품 B에 발생한 거는 제품 B에 배부하면 돼요. 그쵸? 직접비는요. 자, 근데 제조 간접비네요. 그쵸? 간접비는 어떻게 된다? 추적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어떠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 똑같이 얘도 제품 A랑 제품 B의 배부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배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배부 기준은 작업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산량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가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이 배부율은 퍼센트, 그쵸? 그래서 어떠한 배부 기준이 있어요. 배부 기준은 얘네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했었냐면 조업도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부 기준은 조업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업들을 어떻게 한다? 제조 간접비 발생한 거 가지고 해서 배부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율을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를 붙여서 제품 A의 배부율, 제품 B의 배부율을 정해서 제조간접비에다가 곱해서 배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원가계산의 종류 2강이 있던 거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사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정사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액인 이용해서 배부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쵸?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과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었었는데요.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사 개별 원가 계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제조 간접비는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로 하게 되고 정사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액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제조간접비 예산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배부율 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배부율은 어떻게 그랬었죠?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한 거죠. 그 앞에 예정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을 예정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실제 원가 계산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시점은 결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에는 회계 연도 기말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나 우리가 앞에서 본 표처럼 실제 발생으로 배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 원가 계산은 반대예요. 얘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쵸?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 계산이 정상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실제 발생의 배부를 가지고 하게 되겠고,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실제 원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정해 놓은 걸 가지고 배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전산세무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전산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우면 그냥 틀린다. 내가 그냥 어려우면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할게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정 배부액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또 여기 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까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발생한 거, 내가 실제 원가 계산에서 발생한 금액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나올 거야 해서 예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것과 예정 배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과대 배부 또는 과소 배부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 내가 예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상을 많이 했어요. 실제 발생한 것보다 내가 예상은 1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게 80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우리가 내가 예산을 많이 잡았네. 그래서 과대 배부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예정 배부액이 100인데 실제 발생한 게 100, 한 3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예정한 것보다 실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내가 실제 예상을 적게 했네. 그래서 과소 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반드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났어요. 이런 배부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비례배분법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총 원가 기준이 있고요.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여서 총 원가 기준법. 얘네들은 원가 요소별 배분법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총원가 기준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총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비율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뭐냐면 똑같이 기말 제공,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 간접비의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원가는 그냥 이거 로 하는 거고 원가 요소별은 이 안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 비율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가장 정확합니다. 원가 요소별이요. 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말 그대로 매출원가를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거고 영업의 손익법은 배부 차이를 영업의 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전산세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60만 원인데 예상 노무 시간은 30만 원, 죄송합니다. 3,000시간인데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만 원이 발생하였다. 제조간접비에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관절 배부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인데 어떻게 하냐면 예정 배부액이 클 때는 과대 배부고 실제 발생이 클 때는 과소 배부인데 지금 문제는 다행히 얘가 과대 얼마, 과소 얼마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상 금액 60에 64만 원이니까 4만 원이 배부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제조관절비 예정 배부액을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 발생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우리가 곱하면 돼요. 여기는 원래 실제 기준인데 자, 우리는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실제 발생 시간이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있고요. 자, 실제 발생 시간 모르고 예정 배부율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우리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이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상 금액이 있고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면 얼마냐면 예정 배부율은 200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당 200원이 되겠고요. 예정 배부액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64만 원이 되겠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그래서 실제 발생 시간 얼마냐면 이렇게 구하시면은 3200시간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죠? 실제로 우리 아까 배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어려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자,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원가 요소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준 현아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대요. 그렇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자, 우리가 일단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단기 말 재고 자산 가액 및 매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 배부인 경우에 각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따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냐면 얘가 감소 또는 증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소 배부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과소 배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발생한 게 100만 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다 원가들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 원이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전액을 어떻게 한다? 전액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 조정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틀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총원가 기준법이랑 원가 요소법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배부하기 때문에 100만 원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총원가 기준법으로 인해서 일단 20만 6,250원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발생한 이 합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의 비율로 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 1,600만 원을 33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을 가지고 이 배부차의 100만 원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원가 기준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원가 요소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그쵸? 우리가 실제 발생한 거에 제조 간접비의 비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50을 100으로 해서 비율을 구하신 다음에 배부차의 100만 원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게 좀 어렵다. 나 계산하는 거 이거 지쌤 제가 이거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계산 방법 과감히 무시하시고 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요 정도의 표에 있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계하시는 분들은 정 어려우시면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깊게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을 조금 깊게 알아볼 거고요. 회계하시는 분들은 제가 표를 넣어 드릴 건데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대한 표까지만 알아두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전산세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3강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